웰링턴 시장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수도를 이끌던 수장이 떠났음에도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 이 나라에서는 매주 1,400명 이상의 국민들이 고국을 등지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속도보다 국민들이 떠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이런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머물던 뉴질랜드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지상낙원의 이면엔 치명적인 경제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내린 잘못된 정책 선택들이 국가 전체를 거대한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벤 같은 머니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의 뼈아픈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특징인 지리적 고립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켜준 방패였어요. 외진 위치 덕분에 전쟁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구역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초연결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 고립은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고 말았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는 엄청난 물류 비용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제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53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내수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싶어도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결국 뉴질랜드에 남은 것은 자연을 이용한 농업과 관광업뿐인 단순한 구조가 됐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뚜렷한 이 산업들은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 힘들죠. 코로나 팬데믹은 뉴질랜드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폭로했습니다. 1970년대 뉴질랜드는 최대 교역국인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며 위기를 맞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영국의 시장이 닫히자 뉴질랜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그때의 선택들이 오늘날 수많은 국민을 밖으로 내모는 씨앗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잘못된 선택들이 어떻게 낙원을 무너뜨렸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세금 구조를 만들었죠. 대출 이자를 소득에서 빼주고 양도세도 거의 없는 비상식적인 혜택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모두가 빚을 내어 집 사기에 매달렸어요. 생산적인 산업 대신 집을 짓고 파는 일에 국가 경제의 절반이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근로 의욕이 사라진 채 거대한 부동산 거품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거품의 첫 번째 희생자는 다름 아닌 꿈을 꾸어야 할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집값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멀어졌거든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조차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해진다는 절망감이 뉴질랜드 사회 전체를 어둡게 덮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지상낙원이라 불리던 이곳을 희망이 없는 땅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의 호주는 완벽한 탈출구였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최대 50%나 더 받을 수 있었죠.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어드니 경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뉴질랜드를 사랑하지만 살 수는 없다는 슬픈 고백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청년층의 40%가 짐을 싸면서 뉴질랜드의 미래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떠난 자리에는 사회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간호사가 없어 응급 환자를 거부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삼으며 신규 인력의 채용을 동결해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10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파업을 했죠. 메가 스트라이크라 불린 이 저항 이후에도 핵심 인력의 탈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해진 정부는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수입해 빈자리를 메우려는 악수를 둡니다. 이민자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자마자 더 살기 좋은 호주로 바로 떠나버렸죠. 뉴질랜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재를 교육하고 호주에 보내주는 통로가 됐어요.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격인 정책에 예무장관조차 자조 섞인 비판을 했죠. 누구를 위한 이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보다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변했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부를 쌓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되었네요. 성실하게 번 근로소득의 가치는 어느새 바닥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 경제의 절반이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만 매달리는 기형적 구조예요. 이른바 부동산 중독 경제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부동산 거품이 커질수록 사회의 활력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기 힘든 현실이 되었죠.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이들에게 절망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웠네요.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은 결국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게 만들고 있어요. 이 거대한 부동산 거품 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건 청년 세대였어요. 오클랜드의 집값은 평범한 가정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올랐죠. 청년들은 조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지불해야 했네요. 희망이 사라진 도시는 활기를 잃고 적막한 분위기만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살인적인 주거비는 젊은 인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됐죠.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조차도 근로소득만으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저축이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인 삶의 청년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마네요.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래를 찾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청년들의 눈앞에는 호주라는 새로운 탈출구가 나타났어요. 비행기로 단 3시간 거리인 그곳은 비자도 필요 없는 기회의 땅이었죠.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훨씬 높은 호주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었네요. 경제적 안정을 갈망하던 이들에게 호주는 유일한 대안으로 다가왔답니다. 결국 수많은 청년이 짐을 싸서 익숙한 고향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려고 정부는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새로 내놓았어요. 하지만 이민자들은 뉴질랜드를 단지 호주로 가는 디딤돌로만 생각했답니다. 시민권을 따자마자 더 높은 연봉을 찾아 호주로 떠나는 행렬이 이어졌죠. 뉴질랜드가 공들여 키운 인재들을 이웃나라에 그대로 뺏기는 셈이네요. 외무장관조차 및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죠. 뉴질랜드의 몰락은 생산적 산업 대신 부동산에 올인한 정책에서 시작됐어요.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보다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으니까요. 세금 구조 자체가 투기꾼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설계된 점이 치명적이었네요. 기술 개발이나 혁신은 뒷전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거대한 복덕방이 됐답니다. 달콤한 독약이었던 부동산 거품이 결국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비시켰어요. 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이미 뉴질랜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에요. 최고급 AI 인재들의 해외 유출 속도도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답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과 떠나는 인재들, 우리는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네요. 지상낙원의 붕괴를 보며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할 때예요. 뉴질랜드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청년은 가슴 아픈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곳은 정말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내 월세를 대신 내주진 않네요. 낭만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집값의 공격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자연이 주는 위로보다 당장 내일의 생계가 더 큰 공포로 다가온 셈이에요. 청년들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생기를 잃고 서서히 늙어만 가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에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내 집 마련의 꿈이 가능한 사회가 살아남는 법이죠. 청년들이 조국을 등지는 신호는 그 어떤 지표보다 무서운 경고등이랍니다. 뉴질랜드가 던진 뼈아픈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는 다른 미래를 그려야 해요. 모두가 꿈꾸는 낙원은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네요. 지금까지 뱅가트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